나는 7년째 연금저축으로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왜 연금저축은 되겠어? 몰라. 나는 5년째 IRP로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연금저축 말고 IRP를 택한 이유가 뭐야? 몰라.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은 한국포스증권의 광고 영상인데요. 이번에는 회사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애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교육적인 내용만 가득 채워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참 착한 광고주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둔 연금 컨텐츠에다가 그냥 맨 뒤에 광고를 붙였습니다. 가장 유익한 광고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바로 아직 연금저축과 IRP 중에 어떤 것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두 계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때 꾸준히 넣어서 노인이 되어 돈을 안 벌게 되면 이걸 연금의 형태로 다 쓰기 위해 준비하는 완전한 노후자금 전용 계좌입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금융사들의 연금 상품들이 있지만 우리가 증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죠. 연금저축과 IRP는 90% 정도가 비슷한 계좌입니다. 둘 다 나의 노후를 시장에 넣어 투자를 하죠. 손실 리스크를 감소하면서 장기간 더 크게 불리겠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좌 속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골라 운용하는 것도 동일하죠. 어떤 상품을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 나의 노후 자금의 크기가 개개인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계좌는 서로 90%가 비슷하지만 10%라는 차이 때문에 둘 중 어떤 것이 나와 맞을지 선택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연금저축 펀드는 노후 자금을 펀드에 투자하면서 모을 수 있는 증권사의 대표적인 연금 대비용 계좌입니다.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많은 상품 중에서 반드시 연금저축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있어야 바로 이 계좌입니다.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 같은 이름이 아니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이런 식으로 연금저축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구별 팁입니다. IRP는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의 약자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삼총사라고 할 수 있는 DB, DC, IRP 중 하나인데요. 이것도 연금저축처럼 내가 금융기관을 골라서 계좌를 열고 내 돈을 넣어서 노후를 대비하는 계좌입니다. 그럼 연금저축과 IRP처럼 너무 비슷한 두 계좌가 합쳐져 있지 않고 따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이 둘의 태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의 엄마는 자본시장법입니다. 고향이 여의도죠. IRP의 엄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집이 세종시죠. 이렇게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스스로 돈을 넣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완전히 동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혜택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계좌 개설을 할 때 공통점은 둘 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차이점은 연금저축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연금저축은 1살짜리 아기도 100살짜리 할아버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의 계좌를 개설해서 부모님이 자녀의 연금저축 계좌를 미리 준비해주고 있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 계좌를 물려주기도 하죠. 자, 이제 너희 노후는 네 손으로 준비해야지 하면서 건네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30년 동안 저축한 걸 자녀가 이어받아서 30년 더 저축하고 그걸 자녀가 60세부터 연금으로 다 쓴다면 아마 자녀의 노후는 그 누구보다 따뜻할 겁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프리랜서 다 가능합니다. 개설할 때는 소득이 있었는데 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이 IRP 계좌가 사라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서는 계속 저축을 할 수 있는 계좌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직장이 생겨서 소득이 생긴다면 그 해부터는 다시 공제도 받으면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지금 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이런 IRP 계좌 하나쯤은 미리 열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저축할 수 있는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 이 두 가지는 서로 합쳐서 계산합니다. 한도를 공유한다, 한도를 통합 관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당 1,800만 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고 이 한도를 쪼개 여러 개의 연금저축과 IRP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개수에 제한을 둔 게 아니라 저축할 수 있는 최대 치액 금액만 제한을 둔 거죠. 1,800만 원짜리 한도의 계좌 하나를 만들 수도 있고 100만 원짜리 계좌 18개를 만들 수도 있죠. 제가 현업에 있을 때는 정말 수백 개의 연금과 IRP 계좌를 관리했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투자를 좀 하신 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한도 설정하는 팁을 드리자면 우선 한도 정하는 것을 너무 깊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언제든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도라는 의미 자체가 이게 저축이 가능한 한도잖아요. 이 수치를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압박 같은 걸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하나를 만들 때도 보통 결제 한도는 2천만 원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다고 2천만 원을 다 채워서 쓰진 않죠. 그래서 저는 보통 연금저축이랑 IRP 둘 다 만드실 거라면 900으로 만드시라고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만드실 거라면 1,800만 원으로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때 공통점은 둘 다 13.2% 또는 16.5%의 아주 높은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차이점은 IRP가 세액공제를 받게 해주는 한도가 좀 더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아주 큰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30년 뒤에 노후가 걱정이 되니까 지금부터 돈을 모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동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주기 위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아주 크게 부여하는 거죠. 바로 이만큼이나요. 연금저축이랑 IRP를 합쳐서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이게 뜻하는 의미는 만원을 넣어도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넣어도 그만큼은 세액공제가 된다는 거고 710만원 이렇게 넣으면 넘치는 10만원만큼은 안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내가 원하면 최대한으로 저축할 수 있는 한도는 1800만원이고 그 속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700만원이고 그 속에 연금저축만이 가지고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을 품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둘 다 가지고 계시다면 400, 300 이렇게 700을 채울 수도 있고 IRP만 가지고 계시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700까지 저축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데 한 해 동안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꽉 채우고 IRP에 추가로 100만원 정도를 더 저축했다면 이 500만원은 나의 노후를 위해 이 계좌들 속에 갇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노후를 위해 내 돈을 묶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를 받아야겠죠. 500만원의 16.5%인 82만 5천원을 연말 정산 과정에서 세액공제라는 혜택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700만원을 다 채웠다면 무려 115만 5천원을 돌려받게 되죠. 한 가지 더,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22년 말까지는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투자금을 넣고 세액공제까지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이 돈으로 어떤 상품을 매수할지 선택해야 하죠. 여기서 이 두 개의 계좌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현업 PB 출신이 아니라면 들을 수 없는 설명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연금저축은 현금, 연금 펀드, ETF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만 이 계좌 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노후 준비하려고 우선 연금저축을 열었다. 이런 경우에는 현금으로 두셔도 됩니다. 현금으로 두셔도 세액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집계가 되고요. 천천히 상품에 대한 공부를 해가시면 하시면서 현금을 조금씩 다른 상품으로 바꿔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연금 펀드인데요. 연금 펀드는 일반적인 펀드가 아니라 연금 계좌에서 매수가 가능한 연금 펀드라는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펀드의 이름에 연금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펀드의 이름 맨 끝에 P-E 이런 게 붙습니다. 포스증권에서만 판매하는 보수가 가장 낮은 S클래스는 SP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펀드를 고를 수 있는 어플의 화면에서는 항상 일반 펀드와 연금 펀드를 구분해서 검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검색에서 나오면 연금용 펀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다음은 ETF.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는 파생형 ETF는 매매가 불가합니다.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이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 460여 개의 ETF 중에서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360여 개의 ETF를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평소에도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파생형 ETF는 멀리 하시는 것 좋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ETF 개수가 부족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IRP입니다. IRP는 그 속에서 예금, RP, ELB, 국고채, 회사채, 펀드, ETF, ELS, 리츠 등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섞어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근데 연금저축에는 있던 현금이 없죠. IRP 계좌는 돈이 들어가면 현금으로는 두지 못하고 반드시 상품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MMDA 같은 상품을 가장 기본값으로 설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금. 증권사에는 예금이 없죠. IRP 계좌에는 여러 금융사들이 서로 상품을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고맙게도 우리는 증권사의 IRP 속에서도 은행에 예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니까 예금자 보호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은행의 IRP를 개설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예금 이외에도 증권사에서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RP, ELB와 같은 상품들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서는 할 수 없던 이런 원리금 보장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IRP의 정말 큰 장점입니다. 펀드는 퇴직연금용 펀드가 따로 있습니다. 퇴직연금용 펀드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름에 퇴직연금이 들어가거나 펀드의 이름 맨 끝에 C-PE2, C-RE 이런 좀 더 헷갈리는 알파벳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퇴직연금 펀드 검색창에 검색해서 나오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ETF. IRP는 퇴직연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안 되는 ETF가 더 많습니다. 파생형 ETF는 당연히 안 되고요. 선물지수를 활용하는 ETF를 여기서는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ETF는 원래 다양한 선물지수를 활용해서 해외 투자나 원자재 투자 같은 걸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IRP는 연금저축보다는 매수 가능한 ETF의 개수가 50여 개 정도 적습니다. 하지만 리츠, 인프라펀드 이런 다양한 상품을 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강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IRP는 계좌 속에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나 주식형 ETF는 하나만 선택해서 담아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100이라는 자산을 투자했다면 70을 적극적인 투자를 선택했다면 나머지 30은 예금을 긴 거 해서 담아두거나 채권형 펀드 이런 걸 담아두어야 하죠. 이렇게 선택 가능한 상품군은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더 다양한 주식형 펀드 위주로 조합해서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연금저축이 더 좋고,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섞어서 나는 더 보수적으로 하길 원하거나 리츠가 필요하다면 IRP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그 속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밀어주는 과세 이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좌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때마다 15.4%의 이자 소득세라는 것을 뗍니다. 배당도 15.4%의 배당 소득세를 떼고요.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이 세금을 떼지 않고 그걸 먼 훗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로 대신 내도록 밀어줍니다.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밀어주기 때문에 비과세라고 하지 않고 과세 이연이라고 합니다. 연금 소득세는 3.3에서 5.5%로 세율이 다소 낮은 편이기 때문에 좋고, 그때까지는 세금을 안 내는 그 금액만큼을 오롯이 나의 투자에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오래 큰 원금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게 해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연금 준비는 길면 수십 년까지 준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쌓이는 과세 이연의 효과가 나중에 나의 노후를 크게 바꿔주는 거죠. 연금은 평생에 걸쳐 준비하는 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계좌입니다. 깨지 않고 잘 가지고 가서 미래에 있는 나에게 선물해줘야 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급한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금저축은 돈이 급하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이 들어있다면 세금 없이 출금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 들어있다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떼고 출금할 수 있고, 그동안 불어난 수익금이 들어있다면 그것도 16.5%의 기타 소득세를 떼고 출금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은 55세 이런 나이와 큰 상관없이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그 속에 영원히 될 때까지 출금해서 급한 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좌는 언제든 다시 노후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계좌로 남아있는 거고요. 반면에 IRP는 출금에 대해서는 훨씬 타이트합니다. 일상적인 출금 자체의 프로세스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금이 가능한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계좌를 해지해야지만 출금해서 현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이 좀 더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깨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만약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는 담보대출입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담보대출이 되지만 IRP는 불가합니다. 담보대출을 받을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저축을 할 필요는 없지만 급할 때는 여기서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둘 다 해지를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연금으로 쓰겠다고 약속한 것 때문에 그렇게 큰 혜택을 주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죠. 연금을 아무리 오랫동안 저축하면서 준비했다고 해도 모은 걸 한 번에 목돈으로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목돈으로 다 쓰는 건 연금이 아니잖아요. 모은 걸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조금씩 쪼개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IRP를 만약 우리가 해지를 고민한다면 그 시점에 계좌 속에는 세 가지 종류의 돈이 들어있게 됩니다. 1번,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내가 저축한 돈. 2번,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내가 저축한 돈. 3번, 내가 저축한 돈들로 인해 생긴 수익금. 이 세 가지 돈 중에 1번과 3번의 16.5%의 기타 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돈들을 찾게 됩니다. 해지를 하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해마다 연금저축에는 400만원 또는 IRP에는 300만원 이렇게 세액공제 한도에 딱딱 맞춰서 저축을 그동안 하셨다면 여기에 2번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상태라면 해지를 할 때는 상당히 많은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13.2 또는 16.5%를 받잖아요. 근데 해지할 때 우리가 뱉어내는 기타 소득세는 16.5%입니다. 그럼 그동안 16.5만큼 세액공제 받았는데 해지를 해서 16.5를 낸다면 그동안 받은 혜택만큼을 돌려놓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동안 13.2%만큼 받았는데 해지를 할 때는 16.5%를 낸다면 이 차이만큼은 일종의 페널티적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이 높으신 경우에는 해지할 때 이런 걸 좀 더 유심히 체크해야 되는 거죠. 연금저축과 IRP 모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둘 다 55세가 지난 시점에 원할 때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55세에 임박했거나 지난 후에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연금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내지 않고 미뤄왔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연금소득세라는 걸 내게 되고요. 세율은 이렇습니다. 이 연금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나올 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금 신청을 늦게 할수록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죠. 또한 내가 모아놓은 노후 자금은 목돈이고 매달 나오는 연금은 조금이잖아요. 연금을 타 쓰는 동안에도 이 나머지 목돈은 여전히 내가 선택한 상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연금을 타 쓰는 기간도 10년, 20년 이렇게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큰 목돈들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따라 나의 노후는 계속해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진짜 운용 수익이 좋아서 계속 불어난다면 내가 연금으로 타 쓰는 와중에도 마르지 않는 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물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라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계좌가 나에게 더 잘 맞을지를 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래도 고민이 되신다면 둘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교육적인 내용을 꽉 채워서 광고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해준 한국포스증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벤트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요, 많은 상품들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